안녕하세요. 방송대 졸업생 나무카입니다. 이 영상은 과제물 작성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제작한 영상입니다. 내용을 그대로 복제할 경우 표절 검사에서 발견될 수 있고 감점이나 영점 처리에 대한 책임은 사용하시는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이 과제는 제가 재학 중 작성한 과제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제 문제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과제물의 글쓰기 요령에 대해 참고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평가 점수에 있어서는 부족한 점이 있고 학습하고 과제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은 다른 학습자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점수의 중요성보다는 문제의 의도에 맞게 글쓰기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수강 이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미디어 영상학과에 2020 학년도에 등록을 했고요. 지난 2016년에 경영학과로 입학을 해서 법학과를 복수 전공을 하여 2020년 2월에 졸업하고 바로 미디어 영상학과에 다시 재입학을 했습니다. 2020학년도 1학기 당시 수강했던 교과목이고요. 이번 시간은 글쓰기에 대한 기말 과제물 온라인 제출용 과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점수는 70점 만점에 64점을 받았는데요. 이 글쓰기 기말 과제물이 제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편이었고 또 과거에 글쓰기를 수강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객관식 시험이었었습니다. 그때도 글쓰기 과목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뭐 점수에 대해서 어떤 미련이나 아쉬움보다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글쓰기 그 기말 과제물이 문제가 어떠한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기말 시험 온라인 평가 문제고요. 과제물 및 주관식 형태로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글쓰기 과제물은 이게 뭐 과제물 형태인지 뭐 주관식 형태인지 뭐 그것을 명확히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대상 학과 미디어 영상 뭐 다른 학과도 포함이 됩니다. 대상 학년 3학년이고 과제물이 되겠습니다. 1. 다음 중 올바른 표기 형태를 고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자, 그러고 나서 등 5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교재에 어느 정도 나오는 단어인데요. 뭐, 이거 찾는데 어려운 점도 있어요. 이게 어디 부분에 나오는지, 뭐, 이렇게 어떤 단원이나 그 부분에 있는 것은 맞는데, 이것을 다 찾아야 된다는 점에서 좀 과제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던 그런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밑줄친 부분에서 올바른 표기 형태를 고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동생이 참 잘생겼대. 잘생겼대. 그러니까 이런 데 아이와 어이의 구분을 하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작성한 과제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이 과제가 다시 나올 경우에 뭐 교재를 찾지 않고 이 영상을 활용하면은 빠르게 과제를 수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계속 그런 과제 형태의 기말고사가 진행이 돼야 되겠죠. 3번은 다음 문장에서 단어의 쓰임에 문제가 있거나 문장 성분 간의 공기계 관계가 적절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올바른 문장으로 고쳐 쓰시오. 되어 있습니다. 1. 나는 기차를 타고 시골로 가던 와중에 갑자기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생각났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됐고 올바른 문장으로 고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에도 역시 4번 수식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다음 문장을 좀 더 바람직한 문장으로 고쳐보시오. 뭐 미국은 해서 뭐 아닐까 뭐 이런 내용입니다. 5번 다음 논저들에 포함된 서지 정보를 활용하여 참고 문헌란을 일관성 있게 그리고 바르게 완성하시오. 자, 이것도 굉장히 공부가 많이 필요한데 사실 교재를 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긴다는 것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글쓰기는 아무리 공부를 하더라도 뭐 그때뿐인 것 같고
사실 뒤에 가서는 좀 이제 생각이 좀 가물가물한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6번 단락의 구조와 구성 방식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게 10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쓰기 기말고사 문제 과제물이 주어졌고요. 제가 이제 작성한 과제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용 양식이 별도로 있습니다. 양식에 맞게 작성을 해야 되고, 이런 이제 어떤 형태 기본적인 뭐 레이아웃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거 자기 글쓰기 학번, 이런 이제 과제물 형태, 과제물 유형, 공통형 이런 것도 작성을 하고요. 글쓰기 기말 시험이라고 과제명을 작성했습니다. 근데 어디서 이제 감점이 됐는지 그것을 찾기가 좀 어려워서 과제를 작성하고도 그 점수를 받았으면은 그것을 이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확인해보고 이제 수정을 해서 고쳐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그 주관적인 평가이지만 어떤 부분에서 좀 부족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명확히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1번 다음 중 올바른 표기 형태를 고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1 그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되어 있는데 답은 올바른 형태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가 올바른 형태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의 그러고는 동사 그리하다의 준말인 그러다의 활용형으로 앞에서 동사 구나 절에 의해 표현된 내용을 대신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의 나는 보조동사로서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 끝났음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나 앞에는 동사만 올 수 있다. 자, 이 초생딸, 초승달 답은 초승달입니다. 초에 생긴 달이라 해서 초생달이라고 하는데 이는 초승달의 잘못된 표현이다. 초승달의 음력으로 그달 초하루부터 처음 며칠 동안에 뜨는 달로 초승달을 사용해야 한다. 근데 이렇게 쓰는 그 양식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 뭐 정해진 양식이 없기는 한데 그 답을 어떻게 적어야 되지? 그러니까 초생달, 초승달 뭐 이거를 굳이 적을 필요가 있느냐?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2번 쓰고 그냥 초승달 이거만 쓰면은 되지. 뭐 초생달 뭐 이거까지 쓸 필요는 없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한편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은 뭐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판단을 나름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이러한 방식이 정답이 아니고 뭐 점수 면에서 그렇게 감점이 많이 된 건 아니지만 만약에 만점을 목표로 한다면은 뭐 사실 어느 부분에서 뭐 감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본인의 생각으로 작성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3. 떡볶이 답은 떡볶이. 이가 결합이 됐을 경우는 행위나 원래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기가 결합하여 떡을 볶는 행위를 하는 명사 형태가 아닌 여러 가지 양념을 해서 볶아 놓은 음식 자체를 의미하는 떡볶이를 사용해야 한다. 4. 가십시오. 그러니까 하나가 요였을 겁니다. 이게 요였고, 요. 답은 가십시오입니다. 발음상의 착오인데 합쇼체는 발음이 같더라도 요가 아니라 오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십시오를 결합해서 사용해야 한다. 그리스. 답은 그리스입니다. 긴 발음이라고 해서 모음을 반복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외래어라도 우리말 표기 원칙을 사용한다. 2. 다음 밑줄 친 부분에서 올바른 표기 형태를 고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16점입니다. 1. 어제 보니까 동생이 참 잘생겼대. 답은 잘생겼대. 대에서 어입니다.
어제 동생을 본 것은 화자가 과거에 직접 경험한 내용이기 때문에 대를 사용해야 한다. 아마도 이런 데 이제 오타가 있었기 때문에 감점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네요. 지금 다시 이게 뭐 퇴고를 한다고 했는데 좀 놓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맞춤법을 확인할 때 여기서 이게 한글 프로그램이거든요. F8을 눌러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대로 그냥 바꾸기를 눌러서 이게 걸러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험한. 그러니까 이제 글쓰기 과제인데 오타가 있으면은 감점이 잘 되겠죠. 크겠죠, 그게. 오타를 이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띄어쓰기도 마찬가지고요. 이 철수가 길을 가다가 차에 부딪혔다. 부딪혔다. 답. 상황에 따라 두 가지 형태가 쓰일 수 있다. 철수가 길을 가다가 서 있는 차에 부딪는 것은 부딪히다를 쓰고 철수가 길을 가는데 차가 와서 철수를 부딪는 것은 부딪히다로 써야 한다. 이 문제는 상황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을 고를 수 없다. 3. 술에 크게 한 번 된 이후에 좀 조심해서 먹고 있다. 답. 된. 몹시 놀라거나 심한 괴로움을 겪어 진저리가 날 경우에 사용하는 단어는 데이다가 아니라 되다이다. 그래서 데이는 된으로 써야 한다. 4. 눈에 눈곱 끼었다고 눈살을 찌푸렸다. 답. 눈곱이 눈살을. 눈곱이라는 것은 눈에 낀 곱이라는 뜻이고 눈살은 눈 사이에 살이라는 뜻을 가지기 때문에 눈곱이와 눈살을 사용해야 한다. 여기도 이제 오타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좀 감점이 된 것 같네요. 거의 뭐 답을 틀리지는 않았는데 오타 때문에 좀 감점이 된 것 같습니다. 5. 어제가 어머니 49제였어. 답 49제. 아이, 그러니까 제의 아이. 제라는 것은 불교 의식인 천도제이지 제사를 하는 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6. 아이고 놀라라 왜 사람을 놀래니. 답은 놀래니 입니다. 놀래라는 놀라다의 사동사이다. 즉 놀라게 하다라는 뜻이며 말을 하는 사람 자신이 놀라는 것이기 때문에 놀라라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놀래키다는 놀래다의 방언형이고 놀래다는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은 형태이기 때문에 놀래니가 맞지만 놀라게 하다와 같은 구성으로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7. 예나 아니요로 대답하세요. 답은 아니요입니다. 아니오는 하오체이고 아니요는 해요체인데 일상적으로 하오체를 사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예에 상응하는 형태로 아니요를 사용해야 한다. 8. 누구나 자신에게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 답은 걸맞다는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이기 때문에 항상 걸맞은의 형태로 써야 한다. 3. 다음 문장에서 단어의 쓰임에 문제가 있거나 문장 성분 간의 공기 관계를 적절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올바른 문장으로 고쳐 쓰시오. 1. 나는 기차를 타고 시골로 가던 와중에 갑자기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생각났다. 와중에 라는 뜻은 앞말이 일이나 사건 따위가 시끄럽고 복잡하게 벌어지는 가운데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기차를 타고 시골로 가는 것은 시끄럽고 복잡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지 않다. 따라서 길을 가는 중간인 도중에 라고 표현해야 한다. 올바른 문장. 나는 기차를 타고 시골로 가던 도중에 갑자기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생각났다. 2. 그는 인간문화재인 김 선생님한테 창을 사사받았다.
사사받다가 의미 중복이다. 사사는 스승으로 섬김 또는 스승으로 삼고 가르침을 받음의 뜻이기 때문에 이 단어에 이미 받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올바른 문장. 그는 인간문화재인 김 선생님한테 창을 사사하다. 3. 정체를 알 수 없는 일본식 영어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한 번 더 비틀어져서 본뜻이 왜곡되는 안타까운 예가 심심찮다. 서술어로 쓰인 심심찮다는 주로 심심찮게의 형태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서술어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올바른 문장. 정체를 알 수 없는 일본식 영어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한 번 더 비틀어져서 본뜻이 왜곡되는 안타까운 예가 심심찮게 나타난다. 4. 편안하고 즐겁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것은 생활 쓰레기를 늘리고 쓰레기 분리도 철저히 하지 않고 밤에 몰래 폐수를 갖다 버리고 이를 눈감아준 개인과 기업 및 공무원들의 용서할 수 없는 비양심적인 행동 때문이다. 못하는 것은 뭐뭇을 늘리고 뭐뭇을 하지 않고 뭐뭐 버리고 뭐뭐 눈감아준 개인 기업 공무원 등 수식어가 지나치게 길고 수식관계가 분명하지 않다. 수식어는 수식어대로 모아놓고 피수식어는 피수식어대로 모아놓음으로써 수식관계가 매우 이상하게 되어버렸다. 올바른 문장. 즐겁고 편안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것은 개인이 생활 쓰레기를 늘리면서 쓰레기 분리도 철저히 하지 않으며 기업이 밤에 몰래 폐수를 갖다 버리는 것을 공무원들이 눈감아준 용서할 수 없는 비양심적인 행동 때문이다. 그래도 조금 복잡한 것 같습니다. 5. 환자의 인간다운 권리나 의료 사고로부터 환자를 보호하는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접속의 관점에서 자연스럽지 않다. 접속되는 과정에서 잘못 생략된 환자의 인간다운 권리에 대한 서술어를 복구시켜 줘야 한다. 환자의 인간다운 권리는 보호하는 문제가 아니라 보장하는 문제가 되어야 한다. 자, 올바른 문장. 환자의 인간다운 권리를 보장하는 문제와 의료 사고로부터 환자를 보호하는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4. 수식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다음 문장을 좀 더 바람직한 문장으로 고쳐보시오. 미국은 이번 페르시아만 사태를 자신들의 뜻대로 해결했을 경우 50년대 이래 강력한 라이벌로 대립해왔던 소련을 국제무대에서 확실하게 따돌리고 유일한 지구촌 경찰국으로서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모노폴리 슈퍼파워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실하게 엿본 끝에 다른 자잘한 문제에 신경 쓰지 않은 승부수를 던진 것이 아닐까. 자, 이 글을 50년대 이래 미국은 소련과 강력한 라이벌로 대립해왔다. 미국은 이번 페르시아만 사태를 자신들의 뜻대로 해결했을 경우 소련을 국제무대에서 확실하게 따돌릴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미국은 자국이 유일한 지구촌 경찰국으로서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모노폴리 슈퍼파워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실하게 엿보았다. 그래서 다른 자잘한 문제에 신경 쓰지 않은 승부수를 던진 것이 아닐까. 자, 이렇게 수정하였습니다. 5. 다음 논저들에 포함된 서지 정보를 활용하여 참고 문헌란을 일관성 있게 그리고 바르게 완성하시오. 자,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연도를 이제 이름 뒤에다가 연도를 맞추고 이탈릭체로 만들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수정이 된 거고요. 자, 이 부분도 역시 일관성 있게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도를 이제 이름 옆에다가 작성을 하는 그런 일관성이 있는 것이고 연도를 뒤에다가 연도를 기재하는 그런 형태도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그러니까 모든 이 논저들을 일관성 있게 이제 통일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 부분들이 뭐 주의사항, 요구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면 되겠고 역시 어떤 이제 논문과 뭐 학술지 그리고 뭐 기사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이 형태가 약간씩 달라지는데 이 서지 정보 뭐 교재에도 나와 있고 강의에서 그 방송 강의에서
그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별도의 강의록은 제공하지 않아서 강의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 그런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관성 있게 좀 작성을 해줬고, 연도를 이제 괄호를 다 넣었죠. 괄호 안에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중간에 들어가는 이런 기호들 같은 것도 적절하게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은 좀 비교를 해가면서 좀 꼼꼼하게 좀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다시 보면은 홍제성 기능 동사 고, 그리고 고영근 구본관 시정본 연재운 이렇게 작성이 됐고요. 김한진, 예, 송원용, 예, 이런 논저도 있고, 고영근, 이기백, 예, 김한진, 고영근, 자 이렇게 영문으로 된 문저, 그러니까 이탈릭체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탈릭체는 그 책의 이름일 거예요. 예. 자, 6번. 단락의 구조와 구성 방식에 대해 설명하시오. 단락의 구조. 한 편의 글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 글이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가 필요하다. 그런데 글 전체를 지배하는 주제는 상당히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제를 보다 세부적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독자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유리할 것이다. 필자의 주장을 파악하기 위해 필자의 주장을 파악하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글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글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주제에 관한 하위 항목을 정리하고 하위 항목에 대한 짧은 글이나 긴 글을 작성한다. 전개하고 있는 글의 상태에 따라 층위가 다른 주제들이 제시되는데 가장 낮은 층위의 주제는 단락의 주제가 된다. 단락의 주제는 소주제가 되는데 필자의 생각이 표현되는 기본적인 단위를 의미한다. 이런 단위들이 모여서 하나의 글이 완성되게 된다. 단락은 소주제를 중심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문장들이 모여 만들어진다. 단락은 소주제문 또는 화제문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거나 설명 논증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뒷받침 문장이 필요하다. 따라서 단락은 소주제문과 뒷받침 문장을 묶은 단위이다. 소주제문은 적절한 범위의 추상적 진술이어야 한다. 소주제문이 구체적으로 진술되면 뒷받침 문장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소주제문은 단일한 내용이어야 하고 명료하고 간결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단락 내에서는 한 가지 내용을 다루고 독자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 단락의 구성 방식. 소주제문의 단락 내에 드러나지 않은 경우에 소주제문이겠죠. 소주제문이 단락 내에 드러나지 않은 경우에 단락의 구성 방식은 소주제문이 정확하게 어떤 문장인지 말할 수 없거나 숨어버린 것인데, 소주제문이 지나치게 상식적인 내용이거나 뒷받침 문장들만으로도 단락의 소주제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때는 소주제를 밝힐 필요가 없다. 소주제문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경우에 단락의 구성 방식은 소주제문의 위치에 따라 두괄식, 미괄식, 양괄식으로 나뉜다. 두괄식 단락은 단락의 중심적인 내용이 첫 머리에 제시되기 때문에 독자들이 단락의 초점을 파악하고 내용을 이해하는 데 유리하다. 미괄식 단락은 소주제문이 단락의 끝부분에 온다. 미괄식 단락에서는 뒷받침 문장으로 단락이 시작되기 때문에 독자의 흥미를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뒷받침 문장들을 통해 독자의 생각을 정리해 나가다가 마지막에서 소주제문을 통해 필자의 견해와 견주어 볼 수 있다. 양괄식 단락은 소주제문을 단락의 첫 부분과 끝 부분에 두는 방식이다. 양괄식 단락은 소주제문이 앞과 뒤에 두 번 나타나고 그 사이에 뒷받침 문장이 위치하게 된다. 양과식 단락은 소주제문을 강조하여 각인시키고 싶을 때 앞뒤의 소주제문을 의미가 훼손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약간의 변형을 가하여 사용하는 방식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과제물을 이제 모두 작성을 했는데요. 이렇게 다시 그러니까 과제물 평가를 받고 점수를 다 맞고 난 뒤에 이렇게 과제를 다시 보는 가운데 제가 읽어보면서 파악한 그 오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교수님이 점수를 아주 잘 주신 거죠. 그러니까 제 과제를 꼼꼼하게 잘 읽어보시고 그 오타가 발견된 것을 잘 지적을 해서 잘 감점을 해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뭐 정확한 거는 그 교수님의 의견을 들어봐야 알겠지만 제 나름대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결과 그 오타 그리고 띄어쓰기 이런 부분들에서 감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게 해서 글쓰기 기말 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른 그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